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영원한 전쟁을 이어갈 생각은 없었다면서 20년간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간 더 묶여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났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날 미군의 철군 완료로 20년 동안의 전쟁이 끝났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어진 영원한 전쟁을 더 이어갈 생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Last night in Kabul, the United States ended 20 years of war in Afghanistan, the longest war in American history.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근본적인 의무는 2001년의 위협이 아니라 2021년과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시작된 건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과 테러 집단 알카에다의 미국 공격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면서 미국은 10년 전 아프가니스탄을 본거지로 한 빈 라덴과 알카에다를 전멸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 역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치명적이고 악의적인 테러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본질이 변화하고 다른 나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테러에 대응해 계속 싸울 것이라면서 지난주 미군 장병 13명 등 200명에 달하는 인명을 앗아간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아프간 지부에 대한 원격 보복 공격을 예로 들면서 적국과 테러 조직들에게 경고했습니다. And for anyone who gets the wrong idea, let me say clearly, to those who wish America harm, to those who engage in terrorism against us or our allies, know this: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rest. We will not forgive, we will not forget. We will hunt you down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you will pay the ultimate price.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면서 이들은 미국이 앞으로 10년을 아프가니스탄에 묶이는 것을 바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도전에 맞서는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The world is changing. We're engaged in a serious competition with China. We're dealing with the challenges on multiple fronts with Russia.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사이버 공격이나 핵 확산 문제 등 21세기 경쟁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어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국인들의 대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의원이 한반도의 미군 주둔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공개한 새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감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면서도 최종안에 담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인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의원은 31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자신이 최근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성급하게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하지만 이 조항이 법안의 최종 수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So it's not inconceivable that we might have an amendment on that, even if it wasn't in the base bill, but I'm not sure. 9월 1일 군사위원회 심의를 앞둔 새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700여 건의 수정안 가운데 동유럽 등에 배치된 미군 규모 관련 수정안이 있으며 이 중에 주한미군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스미스 위원장은 30일 자신의 우선순위를 담은 7,44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공개했는데 이 초안에는 2018년부터 매년 초안에 담겼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우려한 의회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을 3년 연속 의결한 바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대담에서 북한 억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didn't have the presence we have in South Korea. North Korea would have invaded a long time ago. And look at the economic and political freedom that has been developed in South Korea, and look at the human conditions there versus the human conditions in North Korea. All right. And that should tell you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why we're trying to deter those 5 groups that I keep. 스미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초국가적 테러리스트 등 5개 그룹은 경제적, 정치적 자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 이들 5개 그룹은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주민을 속박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군대는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일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은 여전히 농축 우라늄이며 북한은 우라늄을 계속 농축하면서 핵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이 분석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3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IAEA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영변 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1개에서 2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7, 8kg 정도에 불과하다며 북한 원자로 재가동은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 등의 협상장으로 나와 양보할 것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어 미국은 핵협상이 재개될 경우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생산, 핵무기 제조 중단 등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를 가장 먼저 요구해야 하며 이후 동결 방식과 핵무기 폐기를 위한 이정표 등에 관한 합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이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내 고아와 18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강제 노동의 우려를 표하고 이는 국제법이 금지한 현대판 노예제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쿰바 볼리베리 교육권 담당 특별보고관, 오보카타 토모야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29일 북한 정부에 보내고 최근 공개된 서한을 통해 동해학원 등 고아 교육시설 졸업생들이 탄광과 협동농장의 자원에 작업을 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지만 북한 당국은 흔히 최고 지도자와 조국에 대한 충성을 명분으로 고아와 꽃제비들에게 국가주도 건설 현장이나 탄광에서의 노동을 강요하는 혐의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8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탄광 같은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 노동을 시키는 것은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이자 국제법이 금지하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했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은 북한의 탄광이나 작업 현장의 열악한 환경과 부상 위험, 임금 미지급 문제, 학생들이 성분과 지역에 따라 학업의 최대 40%를 육체적 노동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보고 등 교육권 침해 문제들을 지적하며 북한 정부의 아동들을 탄광에 배치하는 이유와 생활 환경, 또 이런 조치가 북한이 비준한 주요 국제 인권 협약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북한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 정밀 금융 제재 평가 항목에서 일본에 대해 대북 독자 제재 등에 대해 긍정 평가를 하면서도 중간 수준인 결함이 있는 나라들에게 부여되는 부분 준수 등급을 매겼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30일 발표한 일본 정부에 대한 상호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유엔에 앞서 독자 제재 대상자를 지정하고 북한과의 자금, 상품 거래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치를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속적인 심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를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또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총 5개 은행, 19개의 계좌에 예치된 460만 엔, 미화 약 4만 4천 달러를 동결한 상태로 유엔과 일본의 제재 대상인 단천 상업은행 자금과 조선 국제화공합병회사 소유 자금, 조선 대성총회사 자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에 일부 지연이 있어 PC, 즉 부분 준수 등급을 매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호평가 보고서는 결함이 없는 나라들에게는 준수를 의미하는 C 혹은 대부분 준수인 LC를 부여하고 있으며 미흡한 국가들에게 미준수 NC와 부분 준수 PC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